국내 정치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분명히 저희 방송에서는 갈무리를 텄습니다. 이재명이 안다, 이재명이 한편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공소청법에 문제가 있다. 이거 이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닌 거에 대한 의견을 내시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다 이거 문제 있다고 의견 내고 있어요. 심지어 지네들도 그렇게까지 확대할 거 아닌데라고 수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제풀을 내릴 정도로 1차안보다도 더 악질적인 게 지금 2차안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겁니다. 놀라운 건 1차안도 법사위하고 협의가 안 됐고요. 2차안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통과되기 하루 전까지도 이 내용이 의회나 법사위원회 측에는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고 그래서 정권을 내놔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작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거야. 스피커를 때리는 짓을 해요. 내용을 때리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때리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자,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에 관련된 거래설에 대해서 증거를 내놔라고 잠자마자 한준호가 튀어나와가지고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거래 내용에 대한 게 있었냐 없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안을 그냥 통과시킬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 또 스피커 때리기에 나선 거예요. 그냥 장인수와 김어준을 때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모든 언론이 돌아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소청법은 보지 마. 들여다 볼수록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니들이 관심 갖는 게 싫어. 이거거든요. 아니 그런 애비 그 쓰레기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장인수 기자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스피커를 때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자, 어떤 내용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먼저 팩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얘 가슴팍에 달려있는 민주당 의원 배지를 빼기로 회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 회수하기로 우리 결정한 사람 있죠. 대표적이네. 한준호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 정말 어이가 없다. 증거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팩트를 먼저 보죠.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런 짓거리를 대통령 허락 없이 하고 다니는, 대통령 이름을 팔고 하고 다니는 위험한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사실이면 사실상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러니까 한준호는 이렇게 그냥 뭐 장인수 기자님께 묻다. 이게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면 이거 탄핵감이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고. 그리고 누가 말했는지 이거 다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인수 기자는 그거를 말 안 하기로 하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익명 취재해가지고 그거 알 수도 없는 거 해가지고 모르네. 음모론이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없네라고 거거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익명의 청와대 취재를 해가지고 아니라더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누구는 왜 익명이라고 그래? 익명이라고 그래? 증거를 내놔봐. 아닌 증거를 니들이 대면 되잖아. 니들이 말하는 관계자는 확실한 사람이고 우리 쪽 관계자는 관계 안 한 허구의 인물이야? 그리고 한준호 씨가 진짜 친명이라면 이렇게 장인수 기자만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그런 일이 없도록 법안을 잘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와야 돼. 국회의원이라면.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야 씨 공격하지 마. 왜 정권 흔들고 있어. 음모론이야. 이렇게만 끝나면 이게 무슨 싸우자는 거지. 사실상 이재명을 공격했다고. 뉴스공장이 이재명을 공격했다. 김어준과 장인수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팩트가 아닌 말로 도배가 돼 있어요. 모든 트윗이나 언론들이. 저는 이재명 정부를 걱정하는 이 말이,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 장인수 기자의 말이 왜 한준호가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왜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이야? 당원은 너를 가르고 싶어.
우리는 걱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뱃속을 가르고 싶은 거지. 당원이 지금 대통령을 믿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 갈라서 뭐하게 대가리를 갈라야지. 뇌 속에 무슨 생각인지 뇌를 갈라야지. 그래서 당인수 기자 그와 관련된 정황과 내용들을 자료를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내용이 누가 얘기를 해줬느냐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어떠한 정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공개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했어요. 근데 도둑이 재반자인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 국무위원급의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검찰한테 공소 취소해라란 말을 하고 다닌다더라라는 썰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왔고 내가 검사들한테 말은 했어라고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이게 YTN 단독인데 지금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도 진짜 쓰레기 같은 제목인데 공소취소 검찰에 걸어서 그럴 이유 없다라고 했잖아요. 밑에 내용을 보면 아니 최근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달라져라 라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달라지자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 거야라고 만약에 검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지가 자백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장인수 기자의 말이 아예 헛소문이다. 아예 허황된 얘기다. 그러면 야 그런 거 절대 없었어. 그런 말도 안 꺼냈어. 라고 해야 나 장인수 고발할 거야. 근데 다 뭐라 그러냐면 고려 중이다. 고발을 고려 중이다. 내지는 다른 단체가 대신 고발을 한다. 뭐 이런 유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무리한 조작 기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공소 취소했습니까? 안 했지. 그리고 정치적 수사한 거 책임자 징계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뭐가 된 적 있어? 이 새끼들. 뭐가 다른데? 아니 어미준이도 그렇고 최재현이도 그렇고 박상용 똥검사도 그렇고 씨발 이 새끼들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 나와가지고 한 짓거리를 봐요. 나는 검찰을 문재인의 검찰, 윤석열의 검찰, 이재명의 검찰 이렇게 누구의 검찰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검찰이어야지. 검찰은 걔네들을 그 위에서 자기들이 다 이겨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새끼들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 뇌물 받아먹고 무죄 판결 해줬던 옷 500만 원어치 공짜로 옷 200만 원어치 공짜로 얻어 입은 새끼. 검찰이 약식 기소해서 벌금 500만 원으로 퉁치고 말았어요. 현직 부장판사. 이 사람, 그거죠. 명태균하고 김영선 무죄 때린 판사죠. 근데 접대를 받은 게 확인이 됐는데 벌금으로 약속 기소하고 때리고 퉁쳐버렸어. 그러니까 벌금만 내고 그냥 처벌도 안 받고 끝난 거예요. 판사직이 날아가거나 여기에 대한 게 뇌물죄 형태를 갖고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뇌물 준 놈도 벌금으로 그냥 때렸어요. 50억 퇴직금 받아먹은 박상도 아들 그거 검찰이 무죄 판결 날 정도로 형편없는 재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 갖고 항고를 안 해가지고 저 50억 그 퇴직금 받은 거 압류 걸어놨던 거 오늘 압류 풀렸어요. 그 돈 찾아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상용이나 어미준 같은 애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비리 조사라든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고 조작한 거 있는데 지디 자체적으로 감찰단한테 감찰을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찰하고 있어요, 박상용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새끼들인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검찰이 달라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정권 입맛에 맞춰가지고 조작도 하고 때로는 그 권력의 개로 산 게 맞아.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누구의 검찰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김규현 변호사나 양부남 의원이나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은 뭐가 안 맞아.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정권을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더하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쟤들이 악용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뭔 개소리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법을 왜 만들어? 국회에 왜 있어? 그럼 국회의원을 아무것도 왜 하지 뽑아? 마. 대통령 뽑는데 왜 그 난리죠? 그냥 누가 되더라도 아유 어쩔 수 없죠라면은 우리 다 손나야죠. 그 아무것도 추운 안 날 왜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갔어요? 그 추운 날 왜 사람들이 그 은박지 뒤집어 쓰고 거기서 버텼어요? 나 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거는 진짜-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정권을 계속 이어가면 된다. 굉장히 이거는 나면 계속 갑니까? 그렇게 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어갑니까? 아니, 권력이 계속 이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는 못 건들 거야. 왜? 니네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고 우리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행정부 수반이냐 우리 거기서 말 듣는 애들이고 이런 식으로 힘이 없는 척 하고 있지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을 잡아넣을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론은 정권을 계속 못 이어가면 또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그 사람들도 인정한 꼴이에요, 결국에. 팩트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일찍 끝나야 되니까. 자, 지금 모든 슬레드나 톡이나 여기서 댓글 달고 있던 놈들. 어제까지는 정부와는 이재명이 통과시킨 아니다. 내지는 이재명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다 책임져야 되고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는 거 이재명이라 그랬어. 그래서 청와대가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있는 안은 협의해야 된다. 협의할 수정에 수정에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하도 지랄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게 잠깐 이제 수습하는 경우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지. 더 해야 돼. 지금 해놨던 것 중에 보안 수사권을 없는 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복 선언을 던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한두 개 물려주고 야, 나머지는 네. 안고 가려는 식으로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건 안 돼. 이건 그냥 폐기시켜야 맞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꾼 게 지금 진보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안을 공격하는 애들은 침소봉대해서 몇몇 안들을 확산해서 얘기하는 강경파들이 저런 소리 하는 거고 크게 문제없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까지 나와갖고 큰 수정 없을 거다라고 어저께 또 생방송에 인터뷰에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미 청와대는 수정에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수정을 가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90% 여기에 몰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쪽 안으로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중간에서 양다리 걸쳐놓고 있던 놈들이 가장 대표적인 노정민 같은 애들인데 노정면은 이제 수정하자고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넘어옵니다. 공치모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와갖고 수정하시죠? 라는 쪽으로 발길을 올린다는 거야. 왜 이제 조금 있으면 공천 시즌 들어오고 지선 들어가야 되고 지선 끝나면 바로 총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선 끝나고 나중에 누가 당권을 질 것인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쪽에 올인했다가 지금 폐기당하면 아예 이제는 나오지도 못해요. 김민석이 지금 8월 당권 하겠다고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민석 익산 간단 말이 있어요, 지금. 전북에 집어넣었다고. 네. 전북에 집어넣어서 익산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지방국회의원 하겠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있는 애들이 국민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 옆에서 수작질을 하는 애들은 지금 국민의 막대한 반대 여론과 그리고 검찰의 강력한 푸시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 같은 새끼들이야. 결론은 우리가 더 시끄럽게 해야 된다. 어떻게? 소리라도 지르고 SNS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 SNS 찾아가서 이거 안 된다 그러고 대통령 X나 대통령 페이스북에 가서 또 글을 써야 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결국 장인수 기자가 이 정부 안에서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 정부 관료가 있다.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소 취소가 되게 되면 대통령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장인수의 얘기인 거야. 걱정인 거야. 걱정인 거야. 왜?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된 것 같아. 그걸 못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사람들 검찰은 이제 그거를 하기 힘들어진 거죠. 이제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예를 들어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성호가 내가 지금 대통령 팔아가지고 너한테 공소 취소하라고 시켰어라고 하는 공취모의
공을 올려주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시킨 걸로 해갖고 이거를 공동정범으로 만들어갈 흉계가 지금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청탁을 하는 과정 중에 불법적으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압력을 넣으면 대통령이 압력을 연 행위와 거기에 대한 굴복으로 공소 취소가 이루어졌다는 게 대가와 거래로 해서 남게 됐을 때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정성호가 충성스러운 놈이었으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를 해서 서면으로 지휘하면 됩니다. 지휘를 해서 이 담당 검사 보려고 야 사건이 이렇게 되고 지금 증거가 나왔는데 이거 공소 취소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찰 지휘예요. 근데 그 과정을 빼놓고 말로 가갖고 달라져라 공소 취소해 대통령이 그걸 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공소 취소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정말 악질적인 논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성호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잖아. 근데 정성호는 공식적으로 지휘할 배짱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압력으로 슬슬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성호가 아니 네가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네 권한을 행사하라고. 그래서 정성호가 오늘 한 인터뷰는 굉장히 큰 함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모론으로만 치부했던 이 퇴임 후에 대통령을 엮어넣을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게 공치모와 지금 있는 정성훈과 검사들 사이에 딜로서 어느 정도 존재한 게 확인이 된 거고 내가 스스로 이 짓거리를 했다라고 자백까지 한 거예요. 왜? 여기서 안 하고 만일에 장인수 기사가 그걸 던져놓고 만일에 이게 법정 소송이 가갖고 결국은 제보자를 밝혀라라는 수준으로 가갖고 법정에서 확인이 돼버리면 얘는 정 장관은 권한남용으로 해갖고 독직으로 해갖고 그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가 미리 발을 빼고 제풀에 놀라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동정범 엮기 음모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이 정도의 말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얼마든지 권한남용이나 독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입니다. 정성호는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됩니다, 이제. 아무튼 조용히 주댕이 쳐닫고 있었던 리박스쿨이나 이은주 관련돼서 입 닫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자맹을 타던 한준호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장인수를 공격하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득달같이 해갖고 유공과 장인수가 현 정부를 공격했다, 이재명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건 역시도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겨낸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X 가서 뭐라 하고 페이스북 가서 뭐라 하고 그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안 된다 얘기하고 계속 그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쪽 애들은 지금 보세요. 다 뭐 김민석 이재명 욕하고 그런 댓글 다는 거 하고 공수처법 강경파들 정청래나 무슨 추미애 김용민 같은 강경파들이 지금 다 그 얘기 하는 거지. 국민들은 안 그래.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뭔가 이거를 분리하려고 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라는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SNS상에서 어떤 얘기 나온 줄 알아요? 뭐라고? 법사위 그 의원들이 강경파라고? 그럼 국민들 보고 강경파란 얘기냐? 상식을 이야기하고 정상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강경파면 그래, 국민은 강경파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준호가 이렇게 썼어요. 본인이 공론장에서 한 말이다. 그 말에는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한 말이라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오케이, 요거 박제. 너님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들, 네가 한 행동들 너 이제 우리가 책임 물을 거야. 왜 갑자기 리박스쿨 얘기를 안 해? 너 책임 물을 거라고 우리가. 네가 리박스쿨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그거 앞으로 없애버린다고. 테스크포스? 아무튼 그거 TF까지 그 뿌린 사람이 너잖아, 이 새끼야. 근데 결국 이현주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라도 했어?
이현주 거기 어떻게 해서 거기 갔어요라고 공식적으로 물어보기라도 했냐고. 정말 이런 것들한테, 이런 고양이 새끼들한테,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새끼들한테 권한을 줘놓고 있으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공소 취소안을 통해 갖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무리한 조작 사건에 대한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넣는데 그 수장이 지금까지 한준호였기 때문에 지난 6개월, 1년 동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무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한준호 때문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네가 무슨 정부와 국민들을 갈라놓는 소리? 이따위 논리가 통하느냐고. 한준호가 리박스쿨을 파면 팔수록 윤석열 정권의 흔적이 선명할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배후가 의심된다. 교육 참사이자 국헌 문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본체가 하나 또 드러났습니다. 한준호가 이걸 떠드니까 더민주 혁신회의, 우리가 늘 의심하고 있었던 더민주 혁신회가 기어 나와갖고 대통령을 흔들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흔듭니까? 우리가 언제 대통령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공수처 법을 놓고 총리실과 이 TF를 짰던 검사 새끼들,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 없을 때 통과시켜 놓고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새끼들한테 대통령의 뜻이든 아니든 이 법 자체가 싫다고 국민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기레기들이 한준호 앞에 수식어를 찐명이라고 붙여주는 것 자체가 몇 명 한준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은 민주당 의원이 대신해 주잖아? 그럼 그러면 친명 요걸 붙입니다. 자기네가 붙이잖아요. 기레기들이 붙이는 붙입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당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절대 니들을 찐명, 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니들이야말로 정말 반명이고 반국민이다. 반당원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치모가 아닌 더민주 혁신회의란 이름으로 이 새끼들이 드러났을 때 얘들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대통령 없을 때 1차보다도 더 누더기 쓰러기가 된 검찰 권한을 강화한, 검찰의 욕심이 더덕더덕 묻어나는 공소청법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달받기도 전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기도 전에 지네들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쳤다는 빌미하에 다수결로 105명이 넘는 대가리 숫자로 밀어붙여갖고 이거 당론이에요, 이거 수정 못해요 라고 선언까지 끝내버린 거야. 근데 당정 협의나 의원 회의는요 표결을 해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표결권은 당원회의에서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행법으로도 대의원 회의를 거쳐야 되지만 이제는 1인 1표제로 돼 있는 당원들 전체,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들 전체한테 그 의견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갖고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통과되는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니들이 아직도 우리를 중후정치하는 지지자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빙신 핫바지로 본 거지. 고수도 못하게. 왜냐면 고수하면 지들이 지니까 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새끼들은. 근데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치모 의원들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지지자들의 말을 아예 안 듣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음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난 너무 기분 더러운 게 뭐냐면은, 그래, 국진당에 가서 니들이 당원들 무시하는 거 나 이해해. 거기는 원래 그런 데니까. 거기는 그냥 어쨌거나 찍어주는 애들이고 교주님 세 분이서 꽉 찍어 있는 당이니까 나는 그거 이해해. 근데 당원들의 정당인 민주당에 와가지고 니들이 감히 그따위 행태로 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 우리가 그 배지 전부 다 회수할 거야. 뭐 뒤늦게 나왔다고요? 나는 그거 인정 안 할 거예요. 네가 한 말과 니들이 지금 의원으로서 배지 달고 있으면서 한 행동들, 그거 우리 하나하나 다 기억할 거야. 김민석이 20년 전 행태까지 지금 다 파묘돼서 나오는 거 봤지? 우리가 잊어서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지 흐린 눈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게 본색이 딱 드러나는 순간 다 수십 년 전까지 파멸되고 아, 얘는 요만한 역시 안 돼 얘기까지 있구나. 역시 다 안 돼 있구나. 그렇게 나와서 나온 거야. 끝까지 우리는 추적하고 끝까지 민주당에서 쫓아낼 거니까 할 수 있으면 당원들하고 싸워봐. 계속 한번 붙어봐. 누가 그래서 이기는지 좋습니다. 보자. 예. 그래서 진짜 결론을 내리자면 니들은 결과적으로 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있는 게 발의가 되거나 이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법사위가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이걸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절대 올라갈 수 없고 국민들,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때까지 이 안은 계속 계류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협의점이 못 찾아지면 이번 회기 넘기면 돼요. 그럼 폐기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아니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다른 계획까지도 많은데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끝내줘요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딴 것 아무리 안 해도 좋아. 만일 니들이 끝까지 그거 하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총선을 2년 후에 치러가지고 그때 가갖고 해도 좋아. 이미 지금 있는 상태 세부 법안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같은 구도로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안이 결의가 안 돼갖고 지금 공소청, 기소청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직이동이 10월 이후에 끝나는 상태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따위 권한을 보태주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자, 그렇죠.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왜 누군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송작가 TV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누군가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정부안을 찬성하고 왜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제가 그 기준 좀 명확하게 알려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방송국에 알바를 제일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거기서 다른 평론가들 또는 평론가 아니더라도 지금 정치와 관련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 마주치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만나요. 어제도 모 씨를 같이 봤어요. 그 대기실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인사도 안 해요. 왜? 친분 생기면 그때부터는 말 못합니다. 눈치 보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냥 누가 들어오든 딱 고개 받고 원고만 보면서 제 방송만 딱 하고 인사도 저는 안 합니다. 근데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상한 행태를 보이나요? 또는 어떤 유튜브들은 왜 그런 행태를 보이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은 정치의 뜻이 없어요. 그쪽으로부터 뭔가 콩고물을 받을 생각이 1도 없어요. 왜? 우리 그거 없어도 반사 효과가 나올 게 없어요. 우리는 바라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나라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목적 외에는 사적인 욕망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엉뚱한 소리 하거나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진보 유튜버들 있잖아요. 지금 공치모나 아까 민주당 안에 일부 이 개파 세력들하고 모종의 거래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걔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 공천권 장난질 아니겠습니까? 지켜봅시다, 우리. 과연 언제까지 그 태도를 취하면서 지금에 있는 정부를 흔들고 검찰 개혁안을 무산시키면서 그 애들한테 동조해서 끌어나갈 수 있을지.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만일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다든지, 또는 지금 있는 인기도가 뭐 50%로 안 돼가지고 지금 뭔가 행정 장악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최고의 인기와 의석수와 강인한 당대표가 지금 당청에서 이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손발이 돼서 열심히 해줘야 될 것들이 오히려 그동안 믿어왔던 신뢰를 배신하고 역공작을 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고 고마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해줘, 아니, 역할이라기보다도 더 악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야당이라는 것들이, 국짐이라는 것들이 아무런 것도 보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언론은 어떻게든지 이 사태를 막아갖고 해결을 하고 싶은데 국짐 애들한테 야, 니들도 여기 와서 좀 도와 이 새끼들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이 정상적인 조직 상태나 정신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당이지만 당이 아닌 새끼들인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게 좀 덜한 거예요. 오히려 보수 유튜버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어. 진보 유튜버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여기 국짐 애들이 튀어나왔고, 거기에서 말 보태고 뭐하고, 비난 세력에 가세하면 얼마나 기사거리가 더 생기겠어요. 근데 국심이 이 좋은 기회에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진짜로 대전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허접한 야당이 적고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 이거에다가 올인해서 다 필요 없고 공소점법을 치우라고, 그거 치우고 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한국의 천운이다.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야당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